어, 지난주에는 저희가 헤드폰이랑 이어폰 이제 소니나 보스나 애플이나 갤럭시나 이제 그런 브랜드 비교했는데, 그런 브랜드 비교해서 제 나이 저의 뭐 음향 브랜드로서의 장점이나 특이점은 좀 분명해요. 그거는 뭐 크게 이해하시기 어렵진 않은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오디오 파일 쪽, 흔히 우리가 보는 하이파이 쪽 헤드폰이랑 이어폰 이제 경쟁사 거를 살펴볼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저도 뭐 볼 때마다 어렵고, 완전히 정말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기 전에 이제 청음을 하기 위해 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100%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보고 있고, 어떤 제품을 경쟁군으로 보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든 디자인이든 그게 뭐든 간에 어떤 부분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드폰 먼저 진행해 볼게요.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죠. 말 그대로 블루투스 헤드폰의 뭐 제네아이즈 경쟁사 혹은 탑5 뽑으면은 뭐 보스, 소니 뭐 이렇게 나오고 무선 이어폰도 나오는데, 이 헤드폰과 이런 하이파이 쪽 헤드폰과 이어폰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어디까지가 탑5고 어디까지가 탑10이고 제네아이저의 정확한 경쟁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왜냐면은 제나이저 HD 600의 경쟁 제품이 뭐냐라고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제나이저 HD 800S가 경쟁 제품이다라고 얘기도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쉽게 어느 브랜드마다 이제 그런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제 그거는 대부분의 이런 식의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이제 회사 뭐 베이어 다이나믹, 뭐 포칼, 슈어 등등이 워낙에 오래된 회사들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그 브랜드마다 소위 음색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쟁사냐, 뭐가 더 기능이 좋냐라고 하는 범주가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몇 개 볼 거예요. 베이어 다이나믹이라는 회사고, 베이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흔히 저희가 뭐 HD 600 같은 거를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한 10년 전에는 세계 3대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레퍼런스 헤드폰. 그게 이제 HD 600, 베이어 다이나믹, AKG,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 3대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꺼졌네요. 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얘기할 때 베이어 다이나믹이나 AKG라고 하는 브랜드가 좀 빠졌어요. 한마디로. 이제 브랜드가 점차 변화하면서 그 사운드라고 하는 게 조금씩 더 변화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제나이저가 HD 660S2를 낸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레퍼런스 사운드로 하는 게 조금씩 변화를 해야 되는 건데, 베이어 다이나믹이나 AKG가 그런 걸 좀 못했다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제품도 60만 원대 제품인 거고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명은 DT1770 프로 모델인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흔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보스나 그런 건 좀 다릅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헤드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프로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나오는 제품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밀폐형입니다. 밀폐형 제품, 밀폐형. 저도 이 모델명은 잘 몰라요. 모델명 모릅니다. 가끔 저도 볼 때만 알죠. 그래도 뭐 프로페셔널 오디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프로페셔널, 이 음향에서 프로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로 믹싱을 하고 녹음을 하는 흔히 말하는 PD들, 음향 작업하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오디오 제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T1770 프로는 레코딩과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최고의 전문가용 헤드폰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코딩과 모니터링. 레코딩은 흔히 TV 같은 데 보면은 이 가수들이 음악 녹음할 때 끼고 있는 그게 이제 레코딩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믹싱을 하고 소리를 잡아내고 그걸 조정하고 하는 과정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헤드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향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소리 그 자체를 표현하는 순수함,
편안한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사운드라는 게 뭐냐? 원음에 충실한 사운드를 재현하며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를 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음, 그러니까 이 원음이라는 단어와 레퍼런스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층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원음을 얼마나 잘 들려주냐, 얼마나 프로 사운드를 내주냐, 얼마나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그 자체의 사운드 들려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250옴이죠. 250옴. 이제 옴수가 높은 거는 그만큼 소리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소리를 더 깊고 넓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HD 600이나 이제 우리가 HD 6 시리즈, 8 시리즈는 다 300옴이죠. 300옴. 그래서 그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은 임피던스예요. 높습니다. 그 전에 660S는 150이고 HD 5 시리즈는 이제 125까지 내려가서 상관이 없는 건데 이런 제품도 255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옴수가 무조건 높으면은 당연히 소리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앰프가 끼워져야 되는 건데 앰프가 300옴 앰프를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유튜버들이나 그 리뷰를 얘기하는 게 HD 600을 100%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앰프를 찾기가 많이 힘들다. 그래서 그들이 저가형이나 뭐 2, 30만 원대 앰프를 테스트할 때 보통 보면은 HD 600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HD 600이 흔히 올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300옴 중에서도 올리기가 어려운 임피던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HD 6 시리즈나 8 시리즈는 반드시 앰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겠죠. 250옴이고요.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이어 다이나믹이 아무래도 조금 뭐 무너진 계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기는 사운드 튜닝을 한다고 많이 해요. 튜닝 말 그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르죠. 저희는 드라이버가 오래됐고 드라이버가 제네시스의 가장 기술적인 거고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운드 튜닝으로 원음을 전달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오리지널 음원이 이 정도이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업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뭐 TV가 이제 HD에서 4K 넘어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소리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어떻게 원음을 좀 더 잘 내줄 것이냐. 오리지널 음원은 이것인데 그게 우리한테 넘어오면서는 손실이 되는 음원으로 넘어오는 거고 그게 헤드폰이 얼마나 더 잘 해줄 것이냐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코딩, 믹싱, 모니터링, 마스터링. 이게 아까 얘기했던 레코딩은 실제 녹음, 믹싱, 모니터링, 마스터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많이 죽었어요. 이 브랜드는. 이렇게 생겨먹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런 기술 적용했다. 이렇게 쓴다. 자속 밀도. 레퍼런스 헤드폰의 3배가 넘는 자속 밀도, 더욱 풍성해지고 섬세한 소리. 이 자속 밀도라는 단어는 네,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 만들면서 가장 좀 주요하게 보는 게, 흔히 이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봤을 때, 읽었을 때 좀 이해가 돼야 돼요. HDV810 앰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앰프를 구매한 사람은 그냥 전문적인 용어들을 그냥 막 때려 박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헤드폰에 자속 밀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SPL 102데시벨, THD 0.05% 이하라고 하는 거의 의미도 사실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차용이 편하다, 뭐 이어패드가 요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 전문가용인데 전문가용 말 그대로 이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하이파이라는 음악 감상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브랜드예요. 없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많이들 비교를 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브랜드가 이제 오디오 테크니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오디오 테크니카라고 하는 브랜드 일본 브랜드이고 이게 비싼 거는 지금 259만 원짜리니까 우리 HD 800S랑 비슷하겠죠? 259만 원짜리 브랜드가 있고 많이 팔리는 거는
한 20만 원 저가, 20만 원 미만 브랜드가 많이 팔려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그냥 싸고 디자인이 좀 괜찮아요. 나름대로는. 일본 브랜드입니다. 일본 브랜드. 일본 브랜드이고요. 여기도 딱 보면은 약간 일본 느낌이 납니다. 한계를 드러내라. 이제 소리가 말했다. 뭐 이런 좀 얼토당토한 얘기가 좀 나오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형입니다. 오픈형. 이 정도는 이제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오픈형입니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음질을 유지하면서 투명한 저음, 깨끗한 고음의 사운드를 전달하며 숨막히는 분위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장감을 그대로 표현한 시리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저희 제품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죠. 뭔가 자연스러운 음질, 투명한 저음, 저희는 깨끗한 고음, 선명함, 해상도, 뭐 현장감, 공간감 다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르죠. 실제 들을 때는. 그래서 이 제품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거가 하냐가 굉장히 어려운 게 여기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고요. 그때 말씀드린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는 이제 소니에서 만든 인증인 건데 대부분의 음향 브랜드들이 이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붙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헤드폰에 들어가는 드라이버. 드라이버의 구성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서 드라이버가 있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일체형으로 해놨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라이버의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한 베플 일체형 드라이버고 58mm 드라이버라고 얘기하죠. 제나이저 대부분 제품은 48mm 드라이버이고요. HD8 시리즈는 56mm 드라이버입니다. 56mm. 당연히 드라이버가 크면 클수록 기본적으로 소리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버가 크면은 소리가 무조건 좋냐는 아닙니다. 소리가 좋기 위한 기본의 전제 조건은 드라이버가 큰 게 좋지만 드라이버가 크니까 무조건 소리가 좋냐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드라이버 전후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 그거의 소재, 거기서 공기가 돌아가는 상황들이 모두가 고려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뭐 58mm 드라이버가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좋을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원대의 제품으로 올라가면은 최소한 50mm가 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죠. 뭐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하우징도 나옵니다. 하우징. 설명을 잘해요. 특수 허니콤 펀칭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벌집 모양이죠. 벌집 모양. 벌집 모양이라서 허니콤 하우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드라이버의 구동력과 진동판의 선형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드라이버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앞에 그 뒤에 소리가 빠져나가는 구멍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바뀝니다. 왜 HD 600, 650, 660S2까지 동일한 디자인에 동일한 그릴망에 똑같은 걸 쓰고 있냐?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그 구멍 하나하나 그 그릴의 모양, 그 튜닝, 이어컵의 모양, 그 모든 것들이 소리가 반사되고 나가는 다 경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드라이버가 들어가는데 이 전면이나 후면에 어떤 식으로 공기가 들어가냐. 흔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돌아가는 전체를 챔버라고 합니다. 챔버. 진동판에서 나와서 소리가 지나가 있는 통로를 챔버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i300이나 i600이나 900이나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챔버 튜닝을 얘기하는 것도 진동판에서 소리가 나가는 그 통로, 일종의 필터, 그거를 챔버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챔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제나이저 시리즈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착용감은 뭐 사람마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케이블도 다릅니다. 우리가 HD800의 제나이저나 다른 브랜드나 다 케이블이 좀 달라요. 케이블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케이블도 뭐 도금이 들어가고 뭐 이러면은 더 좋다라고 많이 얘기는 합니다.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됩니다. 일본에서.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단어나 이런 소위 이런 경쟁 브랜드들이 설명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형으로 된 제품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이 요거는 필요 없고 이제 500만 원, 599만 원짜리, 599만 원짜리.
이런 거 왜 살까 궁금하죠, 이제.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어, 그냥 매장 가면 한 번씩 들어보는데, 어, 여기는 좀 다른 세계예요, 사실. 포칼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최근에. 원래 포칼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스피커로 유명한 브랜드, 스피커로. 이제 프랑스 브랜드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스피커가 많이 유명한 브랜드인데, 여기 스피커 이런 거 있죠. 근데 스피커 브랜드들은 그 B&W라고 하는 브랜드도 이제 그렇지만, 스피커 브랜드는 그 스피커 브랜드만의 음색이 있어요. 조금 느끼하다, 뭐 부드럽다, 저음이 어쩌다라고 하는 그 스피커만의 음색이 있습니다. 그 음색을 보통 헤드폰으로 옮겨와요. 그 스피커의 음색을 헤드폰으로 옮겨옵니다. 그게 B&W나 포칼이 주로 인정받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너무 비싸죠. 599만 원은. 어쨌든 뉴 유토피아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당연히 이거랑은 사람들이 우리 800S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 모양이 오픈형입니다. 오픈형 헤드폰입니다. 디자인은 뭐 예쁘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착용감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착용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599만 원짜리는 뭘 얘기하나. 그 달라진 보이스 코일이라고 얘기하면 보이스 코일. 보이스 코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있던 것처럼 드라이버에 보이스 코일이 들어가요. 한마디로. 드라이버가 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590만 원대 올라가면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 같은 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스 코일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 보이스 코일, 드라이버의 소재를 알루미늄과 구리를 혼합해가지고 소음이 없다. 그래서 안정적 음질을 제공한다라는 걸 하나 내세우고 있는 거고, 그릴을 새로 만들었다. 그릴을 M자 그릴로 새로 만들었다. 뭐 소재를 좋게 썼다. 디자인은 뭐 개취니까요. 합니다. 어, 가장 진보한 헤드폰을 얘기하는데요. 보이스 코일을 알루미늄과 구리의 혼합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이렇게 했다. 벌집 모양 허니콤 패턴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효과는 안정감과 균형감 극대화, 안정적 음질 개선, 고음의 선형성 향상, 부드러운 사운드, 인체공학적 설계, 음과 양, 패턴의 새로운 디자인. 굉장히 알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들어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입니다.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제품을 판단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겠죠. 그럼 이거 들었을 때 안정감이나 균형감이 좋냐, 고음의 선형성이 좋은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사실은 여기서 넘어가면 사실은 이게 대중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제품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어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합니다. 유토피아는 단순한 헤드폰을 넘어 집에서 감각적인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사운드 아이콘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디자인 어떻게 나오고요. 기술이 어떻다 나오고요. M 쉐이프 나오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저희랑 다르죠. 아까 만든 것처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릴망, 밖에 있는 그릴망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럼 포칼은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제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599만 원짜리 제품을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하냐?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들어보겠죠. 그럼 들어보면 알 수 있냐? 사실 알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냐? 그래서 리뷰어들을 보죠. 리뷰어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동훈 교수, 프로듀서 DK, 영디비라는 사람들이 리뷰를 한 거를 많이 보죠. 그거를 맹신하지는 않아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맹신하는 경향이 강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직접 들어봐서 실제로 그런 사운드가 내 귀에도 들리냐를 판단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포칼이라는 헤드폰이 과연 599만 원짜리 가치가 있냐? 599만 원이면은 HD 800S는 거의 뭐 두 개, 2.5개를 할 수 있는 돈인 건데 그거만큼 가치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사람들끼리.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800S랑 그런 걸 비교하면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나이저 제품이 10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해도 가성비라고 언급이 되는 게 요런 제품들이 있어서 그래요. 요런 제품들이. 5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수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포칼. 이런 제품들을 보고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소위 800S나 그런 걸 오는구나. 근데 소위 청우자 같은 데 가도 거기 있는 매니저들이
이거를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거기 와서 이 정도 제품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들어볼 거야.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있는지를 볼 거야. 라고 옵니다. 매장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뭐, 이거 뭐 들어보겠다. 앰프에 꽂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온 거예요. 알고 온 거고, 자기가 리뷰를 보고,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들리는지, 그게 내가 듣기에 좋은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 이렇습니다. 뭐 오늘 거는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런 거를 많이들 보고 제네이저랑 비교를 하는구나. 오디오 파일 제품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니어인데요. 이니어 이어폰입니다. SE846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슈어사께 유명합니다. 이쪽은. 유명하고요. 더 비싼 거로 먼저 볼까요? 64 오디오라고 하는 이어폰이고요. 435만 원입니다. 그냥 이어폰이에요. 435만 원. 우리 i900 제일 비싼 게 190만 원인데 435만 원짜리 이어폰입니다.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이어폰입니다. 그냥 이어폰. 네, 이어폰인데요. 왜 비싸게 파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때도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64 오디오의 U18S는 전 세계 최초 18개의 드라이버를 탑재했다. 18개의 드라이버. 우리 제네레이저는 다이내믹 드라이버, 흔히 얘기하는 싱글 다이내믹 드라이버, 이어폰 하나에 드라이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나이저는. 근데 여기는 18개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 9개씩 들어가 있는 뭐 그럴 건데, 1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렸는데, 따로 더 할 거예요. 어, 제네이저는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한 개가 들어가고, 이거는 그때 만졌던 BA 드라이버, 밸런서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드라이버가 있는데, 드라이버의 종류는 딱 그 두 개예요. 그래서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쓸 거냐, BA 드라이버를 쓸 거냐인데, BA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고음용 드라이버 두 개, 뭐 중음용 세 개, 저음용 두 개,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를 조합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조합해서 들어가는데 드라이버가 여러 개 들어가면은 그 드라이버에 각각 내는 소리로 인해 가지고 간섭이 됩니다. 간섭이. 18개 드라이버가 모두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섞이겠죠. 섞이기 때문에 간섭이 생겨요. 그 간섭을 얼마나 잘 잡아내냐. 그리고 이 드라이버가 많아졌는데 이 드라이버의 튜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죠. 근데 이 435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너무하죠, 사실은. 너무합니다. 소재를 좋은 거 썼다, 뭐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드라이버가 들어갑니다. 원 티어 하이 드라이버가 하나 들어가고요. 뭐 하나에 많이 들어가네요. 8개의 BA 드라이버가 들어가고요. 미드, 중음, 한 개의 하이 미드 드라이버가 들어가고요. 8개의 저음 드라이버가 들어가고요. 요렇게 드라이버가 들어간다고 이 이어폰 안에 이렇게 많은 드라이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이 드라이버가 많으면은 그만큼 좋은 소리를 냅니까? 드라이버가 적으면은 안 좋은 소리입니까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TR 드라이버라는 게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만든 것처럼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가 많으면은 음에 간섭이 생깁니다, 간섭이. 간섭이 어떻게 생기냐? 시간이 없는데.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소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생겨요, 간섭이.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뭐 주요한 원인인 건데, 이걸 어떻게 잘 잡냐겠죠. 그거는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를 사용한 이어폰에서 발생했던 바이브레이션과 공진 현상, 이게 이제 진동과 공진이 제가 말하는 이겁니다. 이거를 대폭 감소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폭 감소시켰다. 어떻게 감소시켰냐? 뭐 요렇게 해서 튜브가 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감소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TR 시스템이라는 걸로 감소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해서 나오게 해놨다라고 하죠. 어쿠스틱 챔버란 단어는 또 여기서 나옵니다. 어차피 쉘 안에 여기 안에 위치한 어쿠스틱 챔버는 사운드를 다듬는다, 공진을 최소화한다. 비슷한 얘기죠. 우리 i900 할 때처럼 이 안에 있는 이 유닛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진동을 잡고 이제 그런 것들을 최적화해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필터도 넣어가지고 해놨다. 뭐 그런 얘기 드립니다. 64 오디오만의 기술이다. 케이블도 이렇게 넣어놨다. 끝이에요. 435만 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435만 원입니다. 우리 거는 199만 원. 뭐 소리가 나쁘냐? 435만 원 대비해서 190만 원대는 그럼 소리가 2분의 1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 브랜드마다의 음색이 달라요. 음색이 다른 거고 64오디오만의 음색이 있어요. 그 음색이 이음만의 가격적인 가치가 있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i900이나 제나의 제품은 그 가격대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왜냐? 사운드의 기준이니까요. 그 흔한 레퍼런스 사운드, 해상도, 이제 그런 게 기준점인 거고, 거기서 좀 더 많은 공간감, 좀 더 많은 해상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많이 넘어가죠. 이런 제품들이 이 브랜드 말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199만 원짜리가 가성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슈어사의 SE215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SE215. 우리 i200하고 경쟁되는 제품이에요. 여기에서 이 아저씨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조금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슈어사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잠깐만요. 음, 퍼플. 이렇게 나오는 퍼플 제품이고요. 음, 아, 여기서 하시죠. 25년 된 설립된 사고 음향기기의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는 슈어 앤 제나이저예요. 슈어는 미국 브랜드고요. 제나이저는 독일입니다. 마이크는 전 세계가 슈어 앤 제나이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쪽으로 통해서 많이 간 겁니다. 근데 슈어는 그런 전문가 쪽에 많이 포진을 해 있는 거고 제나이저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폰, 이어폰까지 해가지고 컨슈머 쪽으로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죠. 가격대도 비슷해요. 가격대 비슷한데 여기서 많이 강조를 하는 거는 드라이버를 새롭게 튜닝해서 전작에 비해서 좀 더 정교한 사운드 표현이 가능하다. 저음 성능이 개선되어 단단히 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여기서 사운드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슈어 SE1호 제품은 저음이 좋은 이어폰이에요. 저음이 좋은 이어폰. 저음이 세면은 공간감이 좋고 그런 이어폰들을 영상이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보기에 적합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i300이죠. SE2호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나이저 i200은 저음이 강하지 않아요. 그냥 플랫한 사운드, 레퍼런스 사운드예요. 두 개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은 슈어는 뭘 강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이밍에 최적화된 이어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이밍에 최적화되려면은 저음이 빵빵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i200은 저음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냐? 그거는 뭐 다르죠. 근데 이게 공간감이나 이제 그런 거는 좀 덜 하죠.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런 걸 많이 쓰는 사람들은 i300을 해야 돼요.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i200을 해야 돼요. 슈어는 별로 경쟁이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게이밍. 소음 차단을 위한 밀폐형 디자인. 이게 슈어의 기술이에요. 사운드 아이솔레이팅 이어폰이라 해가지고 이 디자인과 이 이어 팁의 디자인이 슈어가 잘 막아줘요.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을 잘 해줘요. 잘 막아요, 귓구멍을. 그래서 실제 라이브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슈어 걸 많이 씁니다. 슈어 거가 잘 막아줘요, 외부 소음을. i 시리즈는 그렇게 잘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연주자를 위한 이어폰이 아니에요. 연주자를 위한 이어폰이 아니고 이거는 음악 감상을 위한 이어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슈어는 이게 장점인 거는 자기들이 메인 타겟이 그쪽 시장인 거고요. 우리는 그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사운드만 들려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보면 싱글 다이나믹 마이크로 드라이버가 되어 있죠. 이런 드라이버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이래저래 뭐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안 하는 게뭐 이쪽의 슈어사에서는 SE846이 가장 높은 라인업이고 헤드폰 같은 경우에서도 대우가 좀 저가형이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 800S나 660S나 820이나 그런 식의 제품들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쪽에는 사실 크게 비즈니스가 크지 않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마이크 쪽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은 브랜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게 드라이버고 아까 봤던 뭐 포칼이나 뭐 오디오 테크니카나 이제 그런 60만 원대에 500만 원 넘어가는 브랜드에서는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저가형이나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브랜드사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 드라이버는 진짜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를 뭐 잡음 없이 자체 개발하기도 힘들고 그거를 잘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나이저는
개발부터 전부 다 제나이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나이저 제품이 더 비싸야 되는 건데 조금 좀 싸게 팔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즈 어필 제품들이고요. 한번 심심할 때 보시면은 이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이해할 수 있는데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100% 이해는 못해요. 이게 저도 단어 하나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는 없고 주말이나 한 번씩 청음실 같은 데 갈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좀 다르나 싶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뭐 아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뭐 제품을 비교할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기술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주는 노이즈 캔슬링이 종류가 많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멘텀 3나 M4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식의 질문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관련해 가지고 내일은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